의원님들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소신 있게 의정 활동을 하시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TBS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서구 제4선구구 출신으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충곤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윤리특별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는데요. 이때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둔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개정이 되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원의 윤리적 책임이 강화된 것이고 서울시의회는 현재 15명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품위 유지, 또 직권남용, 금품수수, 기밀누설과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윤리특별위원회가 처음 출범한 이후로 계속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1기에 이어 2기에도 재선임 되셨는데 처음 생긴 위원회라 책임이 막중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서울시의회 역사상 사례가 없던 의원에 대한 조사 신청부터 조사 진행, 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소관 부서나 담당 직원들에게 익숙한 업무가 아니어서 마련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 운영을 체계화하였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다시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기 때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아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셨는데 실무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수정, 보완해 오신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 내부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과 참고인 조사,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또 정부 부처나 국회 등의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이 갖춰야 하는 자질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높은 윤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지방의원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은 법으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의원 개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징계 기준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윤리특별위원회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적당한 수준의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조인,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 내부윤리심사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 의견을 듣고 또 징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징계 심사에 임하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특위에서 발의한 대표적인 조례안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또 국민권익위원회 근거 등을 고려해 지방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전액받아왔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월정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비가 급여 성격이 강하다 보니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실제 안건심사에서는 관련 윤리특위 의원들이 의회 청렴성 강화를 위해 의원 출석 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강화 대안을 제시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갈수록 커지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 수준도 상향되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방의회 청렴도는 여전히 4등급으로 낙제점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의원 행동 강령, 또 윤리 실천 규범 등의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전에 강서구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세요. 지역구이신 강서구를 위해 하셨던 일과 주요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서구 마곡 지역이 개발되면서 오늘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난방을 하기로 계획하면서 현재의 물재생산터 인근에 선한 집단 에너지 시설 2단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면 대기 환경이 더 악화돼 주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요? 제가 소속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서울시 안전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 또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모두가 서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태원 사고, 또 내부 순환도로 1개월 통행 중단, 또 2022년 8월 서울의 홍수,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상임위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한강교량 건설부터 집 앞 빗물바지 청소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와 별개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대표 의원으로 계신 서울시의회 웰리스 서울정책연구포럼은 어떤 모임인가요? 2022년 시의 의정 활동을 제가 시작하면서 웰리스 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단체 활동이나 또 토론회 현장 방문, 방송 인터뷰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천년자원의 혜택이 없는 대한민국의 웰리스 산업은 국가 수입을 증대하고 내수를 증대할 수 있는 핫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은 외국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찾는 관문이고 높은 의료 기술과 서비스, 또 발달된 IT 정보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어 웰리스의 최적합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과 협력해서 서울에 적합한 웰리스 산업의 체계를 갖추고 조례 등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활동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5월 2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대학가요제를 서울시 공동주최로 진행합니다. 제가 집회 현장을 맡게 되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가요계가 아이돌 스타 발굴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학가요제 부활을 계기로 대학생들의 창작가요도 가요계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8월에는 웰리스 페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기가 올해 9월까지입니다. 임기 내 어떤 걸 꼭 이루고 싶으세요? 윤리특별위원회 개최가 없는 한 해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생활하시면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시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 절차상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임기 내 정리하여 다음 위원회에서는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과 소통을 기회해 주신 TBS에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언제나 서울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창의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충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